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박지아 아나운서.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치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유엔에 WH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WHO라는 기구에서 그러니까 건강한 고령자, 액티브 시니어를 평가하는 그 기준들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시력, 눈, 그다음에 듣는 것, 청력, 또 하나가 있어요. 저작이요. 애들이 짜고 치는 것 같은데. 알심은. 왜냐면 네. 저희가 치아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해봤을 때 정말 잘 씹기 위해서는 치아 건강이 중요한데 맞아요. 저희가 앞선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치아 관리를 잘하는지 예방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네. 이번엔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손상될 수가 있는 안 거니까요.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이런 부분들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금방 멘트를 하고 보니까 약간 광고 같아요. 이런 광고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치아 비용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원장님 모시고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가디언즈 치과 대표 원장 정명진입니다. 네. 박지영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저번 시간에는 예방 쪽에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손상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후 처방에 네,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사실은 대부분은 예방하고 관리보다는 이제 맞닥뜨려야지 소 앓고 나서 외양간을 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특히 치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아프지 맞습니다. 않으면 예방 차원에서 절대 안 가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뭔가 다치거나 뭐 감기에 걸리거나 하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야지 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주변에 이제 암 진단을 받거나 수술하신 네. 분들 많이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대부분 아파서 병원에 가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건강검진 통해서 다른 검진을 통해서 암을 발견하는 맞아요. 경우들이 네. 대부분입니다. 음. 실제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좀 늦은 거의 사형 경우가 선고나 다름없는 음. 경우들이 많죠. 치과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치도요. 통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요. 치주 질환도 통증을 바로 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네. 서서히 진행되고요. 우리가 갑자기 알게 될 뿐이지 음. 갑자기 발생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예방이 중요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네. 우리가 감기라든지 이런 세균에 의한 뭐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들은 감염. 네. 약을 드시면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네. 심지어 뼈가 골절이 되더라도 뭐 피부에 상처가 나더라도 꼬매거나 우리가 붙여놓으면 붓습니다. 근데 치과 질환들은요 대부분 비가역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치아는요 한번 맹출하고 나면 이 치아가 계속 세포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재생이 되고 리모델링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마모돼서 깎이고 깨지고 그래서 뭐 충치가 생기고 네. 파내고 나면 음. 이게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걸 채워넣는 네. 결국 그런 보철 치료라는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이 틀니였고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하고 계시고 관심이 있는 임플란트. 임플란트죠. 네. 임플란트는 근데 네. 뭐 훨씬 좋은 방법이다라고 치과 차원에서도 굉장히 네. 전문가들도 많이 권고를 하긴 하는데 일단 비용이 비싸서 음.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그 방법들 조금 더 네.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네. 대해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틀니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제가 알기로 뭐 틀니도 임플란트 만만치 않게 비용이 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뭐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우리나라는요. 네. 65세 이상 노인분들 이제는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65세 이상인 국민들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하는 기준으로 틀니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예. 네. 65세 미만은 네. 이제 적용을 받지 않고 혹시나 틀니가 필요하면은 자기 비용으로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처음에 이제 75세 이상에서 이제 연령이 좀 아. 낮아져서 이제 65세까지 지금 그렇구나. 내려와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틀니 그리고 이제 부분 틀니의 경우도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감기 걸려서 이제 병원 가시면 본인 부담금이라는 걸 내게 네. 되거든요. 네. 30%. 예, 그렇죠. 맞습니다. 30%의 총 진료비의
30%를 내시는 거고 사실 그 외의 비용은 항상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셨죠. 있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맞아요. 이제 정부에서 적용을 혜택을 받는, 네. 받는 거고 그와 똑같이 틀니도 지금은 이제 65세 이상인 경우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병원에 갔을 때 저희가 이비인후과를 예를 들면은 그냥 알아서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네. 틀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따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병원을 이제 방문하시게 되면 치과 병원, 네. 치과 의원을 이제 방문하시게 되면 조건을 갖춘 분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공단에 심사 요청을 올립니다. 그럼 아. 심사에 통과가 된 분들에 한해서 이게 뭐 감기는 오늘 가서도 받고 내일 가서도 받고 그쵸. 그러잖아요. 틀니는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신청을 하고 신청이 승인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틀니가 한 번에 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계마다 이제 비용을 이제 내시면서 본인 부담금을 내시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완료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예. 아. 뭘 보고 평가를 그쪽에서는 하는 건가요? 자기가 이제 네. 건강보험료를 잘 내고 계신지 아닌지도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를 혜택을 받는 이제 기준이 좀 있습니다. 일반 분도 계시지만 차상위 계층에 계신다거나 이런 이제 뭐 수급자이거나 이런 네. 분들은 이제 본인 부담금이 좀 더 이제 낮아지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해당 이제 통과가 되고 그리고 틀니를 매번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한 번 제작을 하고 나면 7년이 넘어가야 새로운 틀니를 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자격 요건들을 확인한 횟수 후에 제한이 있네요. 예. 아. 이제 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일단 원장님 그 7년이라는 기준은 네.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지 예를 들어서 뭐 자비로 한다는 경우에는 뭐 7년 미만에 뭐 부러져서 또 신청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비보험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네.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러진다거나 네네. 틀니를 수리해야 되는 경우도 사실은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또 예외적인 또 사항이 예. 그리고 이제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틀니가 부러지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네. 잇몸의 형태의 변화라든지 네. 다른 원인 때문에 틀니를 꼭 재제작이 필요하다. 이분은 꼭 다시 해야 된다라고 의료인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7년이 넘지 않은 경우에도 한 1회에 한해서 네. 다시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피치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까지는 의료진의 해주는 또 예. 판단 하에는 또 한 번 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네. 근데 또 너무 많은 또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네. 받을 수 있고 또 예외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치과에 가셔가지고 전문적인 방법은 의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틀니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각각 천차만별일 예. 것 같긴 한데 틀니는요, 일단 우리가 전체 틀니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레진상 틀니라고 해서 일종의 강화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는 틀니가 있고요. 좀 금속상 틀니라고 해서 이제 금속 프레임이 구조물이 들어가고 그 위에 치아가 배열되어 있는 형태의 틀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예전에는 이 레진상 틀니만 그렇죠. 보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 지금은 금속상 틀니도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상악, 하악, 위아래 턱을 동시에 진행하느냐 또 하나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네. 금액도 좀 차이가 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인 부담률이 기본적으로는 30%지만 차상위 대칭의 경우에는 뭐 희귀 난치병을 앓고 계시거나 만성 질환자인 경우에도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의료 급여 대상자들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도 본인 부담금이 뭐 5%냐 15%냐라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사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지 좀 더 정확한 그렇구나. 진료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틀니 같은 경우에는 좀 치아를 많이 잃으신 분들이 하실 것 같고 좀 국지적으로 이렇게 네네. 조금씩 치아를 상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더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은데 틀니는 어느 정도 치아가 없는 분들이 많이 하시나요? 예. 틀니의 경우는 뭐 요즘은 이제 네. 임플란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수의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 네. 뭐 선택할 네. 수 있는 치료 방법이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를 하면서도 틀니를 함께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 그 경우는 보험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틀니를 하시더라도 전체 틀니를 하시더라도 임플란트가 지지해주는 틀니를 하시는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니라고 안전 틀니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을 꼭 찾으셔서 본인의 상황이라든지
그걸 진단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음. 틀니는 다수의 치아를 잃어야 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요즘에는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임플란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플란트가 정확히 어떤 거죠? 네. 임플란트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이제 치과에서 하는 인공 치아 매식체를 다 임플란트인 것처럼 이제 알고 계신데요. 네. 그 임플란트는 사실 우리 몸에 삽입하는 모든 것들을 보형물들을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치아뿐만 아. 아니라. 네, 정확하게는 치과 임플란트, 덴탈 임플란트라고 했을 때 인공 치아를 뜻하는 거죠. 예. 제가 삽입을 하는 영상을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네. 못이 이렇게 잇몸에 들어가더라고요. 예, 예. 맞나요, 원장님? 네, 현재 이제 네. 그 대부분의 치과용 임플란트는요, 이제 턱뼈에 이제 구멍을 만들어서 거기에 임플란트 매식제를 이제 삽입하는 방법을 쓰는데 네. 이때 초기 고정이라든지 뼈 잡아주는 유지 형태를 위해서 대부분의 나사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나사선을 통해서 회전해서 이렇게, 조이고. 임플란트가 뼈에 아.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이제 티타늄 표면들이 그 뼈와 함께 유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안정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위에 이제 상부 구조, 지주대를 올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크라운이라고 알고 계신 치아 보철물을 이렇게 끼워 넣는 형태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아주 적합한 연령이 있을까요? 너무 이제 나이를 많이 드시면 임플란트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 요즘은 뭐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꼭 건강이 안 좋거나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이제 뭐 연세를 말씀 안 하시면 60대인지 70대인지 80대인지 좀 구분이 힘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이제 전신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아마 네. 좌우될 것 같고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셨다면 치아를 상실한 이후에도 임플란트라든지 뭐 틀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잇몸뼈라든지 구강 관리가 잘 되셔야지 잘 치료 받으실 수도 있고 잘 유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뭐 본인의 개인적인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네. 그러면 임플란트도 가격이 또 비싸잖아요. 네. 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는요, 2014년 7월 1일부터요, 네. 그 7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을 했고요. 이건 현재는 65세가 아니고 75세인가? 처음에 시작은 75세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현재는 65세로 연령이 낮아지고 네. 만 65세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개수도 2개까지 평생 2개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 이건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은 절차가 있습니까? 예, 아까 설명드렸던 틀니랑 이제 비슷한 비슷합니까?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혜택을 벌써 받으셨는지 아닌지, 그 받을 수 있는 나이인지, 그리고 또 아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얘기하는 본인의 자격이 어떤지를 의원이나 병원에서 먼저 접수를 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신청이 허가가 되면 이제 시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젊은 사람의 경우와 이 나이 드신 분 경우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데 무슨 차이점이나 혹시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임플란트를 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복용하는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네네. 한 움큼씩 이렇게 아침마다 그쵸.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히 전신 질환, 특히 이제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출혈이 네. 나구나. 예, 항응고제를 드시게 되면 네네. 아무래도 간헐적인 수술, 우리가 잇몸을 열고 뭐 뼈를 깎고 이렇게 해서 봉합을 해뒀지만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때는 약 처방을 받는 내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우리가 뭐 일시적으로 약을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약을 교체해서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네. 이 골다공증 약 때문에 골 조직이 괴사되거나 뭐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도 처방받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뭐 6개월까지도 약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신 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부분들도 네.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뭐 물론 조절이 된다거나 혈압약들을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크게 영향이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너무나 이제 당연하고 주변에 다 가지고 계시니까 병원에 가셨을 때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디 특별히 불편한 데 있으세요라고 여쭤보면 아니 자기는 괜찮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심각한 당뇨를 가지고 계시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뭐 부작용을 겪거나 임플란트가 실패해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이 가지고 계신 질환이라든지 복용하고 계신 약들을 치과에 가셨을 때는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병이 있는지 복용하고 있는 기저질환. 약이 있는지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유의를 좀 해야 할 부분이고 네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유지라든지 보수는 또 치아랑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플란트를 이제 하시고 나면요. 네. 3개월 이내에는 체수 제한 없이 관리를 받으실 수 있고요. 무료로요? 아니요, 보험 급여로. 네. 보험 급여로. 예, 네. 무료를 너무 그리고 좋아하셔.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네. 자연치아와 똑같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 그래서 자연치아와 똑같이 뭐 6개월 이내에 뭐 치주 치료를 한다거나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급여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치가 매식되고 나서 3개월이 넘어가면 자연치와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국가에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적용받는 부분이 꽤나 갈수록 광범위하네요. 예, 갈수록 뭐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그것도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혜택도. 저기 보험 이외에 적용받는 비급여라고 표현을 하나요? 네네네.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사실 본인이 2개를 벌써 혜택을 받으셨다면 세 번째 임플란트부터는 그러겠죠. 비보험 대상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2개가 있지만 완전 무치약인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틀니가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가 완전 무치약인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상악동을 관통하거나 우리가 광대뼈, 광고를 관통해서 특수한 임플란트, 굉장히 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도 예외 대상이고요. 흔한 네. 경우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중에 뼈에 들어가는 인공치아와 그 상부를 연결해주는 지주대가 일체형으로 생긴 임플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지금은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고요. 그리고 상부 보철의 경우에도 지금은 금속 도제관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비귀금속 도제관이라고 해서 이제 PFM 크라운을 우리가 보험 적용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외에 뭐 금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요즘 많이 이제 하시는 지르코늄으로 된 크라운을 하게 되는 경우도 그 부분은 보험 적용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부분 이제 그럴 경우는 전체가 다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임플란트 이제 매식체라든지 지주대까지는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 위에 상부 보철만 비보험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외의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들 경우에 대부분 저희 이제 국내 임플란트들은 그 보험의 기준이 되도록 청구 대상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청구 대상이 신청이 안 된 임플란트들이 있고요. 수입 임플란트 중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시술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료로 보험 네. 적용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그 재료대 부분에서는 본인이 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듣고 보니까 예외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참 좋습니다. 많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오늘 원장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후 처방에 대해서 맞아요. 배워봤잖아요. 네. 틀니와 임플란트. 네, 임플란트 그리고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들어봤는데 네. 그래도 저는 치료보다는 예방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네. 고령자 1000명이 가장 후회하는 거. 지금 몇 치아 시간째 관리.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미리미리 치아 관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예약 들어가시나요? 네, 그럴까. 어떤 이야기요? 네? 스케일링부터 스케일링부터 칫솔질부터 저희가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도 실천하는 방송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백세 톡톡